고맙습니다.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잘 들었습니다. 바로 지적으로 우리 강혜선 박사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방금 설명해주신 발표해주신 논문의 토론회 같은 저는 강혜선이라고 합니다. 모형을 너무 생생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. 저는 거의 풀 논문도 같이 이렇게 받아봤는데요. 논문 읽으면서 강의실에서 경험이 좀 떠올랐는데요. 언제나 수업 강의실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학생들이 너무 조용하다는 거인데요. 그래서 저도 처음에 열심히 해보려고 막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노력도 했는데 처음에는 심리적 안정감인가?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떤 말도 괜찮다. 그래서 발언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는데 아직도 굉장히 조용하거든요. 근데 이 논문을 읽어보니까 포인트가 안정감이 아니고 의무감이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. 어떤 대학생분들이 공사가 막 다망하신 그런데요.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인지적인 에너지도 쓰셔야 되고요. 또 자신의 평판을 훼손하는 위험이 있음에도 손을 들어서 막 발표해야 되고요. 그런 것을 쉽게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. 안전하다고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결과 변인으로 삼으셨던 지식 공유 행동도 사실 근로자들에게는 그 정도 비슷한 결과 변인일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의무감을 느끼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일단 하게 됐고요.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간단하게 본 연구의 내용은 이렇게 보여지는 이 화면과 같습니다. 그래서 지식 공유 행동이라는 근로자 자발적인 행동을 유발시키는 메커니즘, 또 더 부정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을 때 그것을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경계 조건으로서 도구 동료의 지원을 이렇게 조절 변인으로 설정하셨고요. 이 전반적인 모형 내의 변인 관계를 사회교환 이론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. 네. 이 논문을 설명하시면서 또 이 논문을 쓰시게 된 계기로서 또 말씀해주신 부분이 제가 생각한 이 논문의 의의와 또 같습니다. 지금 부정적인 리더십, 파괴적인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사실 비중적으로는 이전에 연구 많이 하셨던 비인격적 관리 감독에 대한 연구가 사실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. 그런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측정하는 항목을 한번 보시면 사실 이거는 분류해보자면 약간 사건에 가까운 그런 리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일상 장면에서 떠올려봤을 때 근로자들이 과연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할까 아니면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할까 라고 생각해보면 사실상 연구가 더 많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마 이런 착취적 리더십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연구적으로도, 학술적으로도 또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이 착취적 리더십이라는 변인을 선택하신 것은 굉장히 의의가 높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. 네, 또 펠프 오블리게이션이라는 매개 변인으로 근로자의 하기 굉장히 어려운 자발적인 지식 공유 행동을 또 설명을 하셨는데요. 아까 제가 강의실 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의무감 정도는 느껴야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설명이 잘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논문을 잘 읽어보면 사회 교환 이론으로 굉장히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. 네,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어려운 측정을 하실 때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셨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은 혹은 아무튼 좋은 퀄리티의 데이터를 분석하신 결과인 것으로 저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언제나 토론 자료를 받았을 때 제일 어려운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90% 이상 완성이 된 논문일 경우고요. 두 번째는 굉장히 잘 쓴 논문일 경우입니다. 근데 이번에는 그 두 가지가 다 사실 적용이 된 경우였어요.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논문에 조금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가설 하나가 기각이 되셨어요.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해석이라도 좀 하실 수 있도록 그걸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. 근데 앞선 논문에서 주요하게 또 설명해 주셨던 자원보존 이론을 가지고 좀 설명해 보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가졌는데요.
지금은 그 사회적 교환 이론을 주된 그런 테어리로 삼으셨는데요. 사실 사회적 교환은 굉장히 호혜성에 기반한 그런 행동의 그 동기 요인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상사한테 받은 착취와 그런 그 상처를 동료가 이렇게 치유해주는 것을 조금 더 확장해보면 그냥 개인의 자원 관점으로 설명을 하는 게 조금 더 설명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. 게다가 그 상사가 준 상처를 동료가 치유해주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면, 그 조절 변인에 대한 부분 생각을 해보면 더욱더 개인의 자원, 전체적인 자원 관점으로 확장해서 좀 설명하는 게 설명이 잘 될 것 같고요. 또 여기 보면 이제 그 자원보존 이론에서 개인의 행동 동기를 그 자원을 보존하려는 그 니즈를 가지고 보통 설명하지 않습니까? 그랬을 때 손실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손실을 회복하려면 또 다른 자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자원이 많이 고갈된 상태에서 방어적이거나 비합리적인 행동 같은 것들을 한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것이 이제 그 상사로부터 받은 상처를 동료로부터 받은 자원으로 치유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자원을 확보한다라는 관점에서 좀 설명이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. 특히나 기각된 그 가설을 보면 정서적 지지는 완화했고요. 부정적 효과를 도구적 지지는 완화하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기존 연구 같은 것들을 보면 착취적 리더십이 하급자의 그 심리적인 혹은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높인다라는 연구들이 실증 연구들이 많이 있고요. 자,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 개인에게 손상된 것은 심리적 자원 혹은 정서적 자원일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의 그 대상이 누구건 간에 지원을 받았을 때 완화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. 도구적인 것은 좀 성격이 다르니까요. 그렇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해본다면 이제 그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설명이 되지 않을까. 그래서 그런 티어리를 바꾸실 수는 없지만 그 결론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시면 조금 설명이 더 잘 되지 않으실까? 네, 그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. 네, 그리고 기타는 일단은 그 통제 변이를 좀 다양하게 포함은 하지는 않으셨는데요. 자원이라는 거는 개인이 가치를 주기에 따라서 중요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이 그 도구적 지원을 예를 들면 우리 T와 F라고 하잖아요. 내가 어떤 걸 더 원하는지에 따라서도 그 효과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제안으로 같이 첨부하시면 어떨까 싶고요. 조직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라는 점을 해석에 있어서 같이 이렇게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사실 그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저도. 근데 워낙에 어려운 데이터를 이렇게 모으셨기 때문에 최대한 데이터에 있는 정보를 다 사용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상사한테도 뭔가를 물으셨기 때문에 상사에 대한 정보 같은 것이 있으시면 그런 것을 또 활용해서 해석에 사용하시면 어떠실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네, 제 토론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